네, 이번 시간은 에피소드 24, 자, 위임형과 이벤트, C샵 프로그램에 있어서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거만 넘기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C샵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학습을 하셨다,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먼저 위임형 사용하기와 이벤트 사용하기입니다. 위임형과 이벤트는 C샵과 자바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잘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자, 먼저 위임형 사용하기는 위임형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위임형 생성 및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임형 델리게이트는 각 메소드를 간접 호출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자, 위임형 변수는 내부의 각 메소드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고 있고요. 위임형으로 호출되어질 수 있는 함수는 위임형과 동일한 인자 리스트와 반응값을 가져야 한다. 무엇이 좀 말이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는군요. 어렵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메소드 x라는 델리게이트형 변수입니다. 자, 메소드 x가 변수입니다. 변수. 자, 변수인데 이 변수는 값을 참조하거나 값을 대입할 수도 있지만 이 변수의 값을 대입할 수도 있고 이 변수로부터 값을 뽑아낼 수도 있지만 무엇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자, 호출도 할 수 있다. 함수처럼. 자, 위임형 변수입니다. 위임형 변수는 함수처럼 호출을 할 수 있다. 자, 변수를 호출하면 무엇이 실행되는가? 바로 이렇게 기존에 메소드 x라는 변수에 대입되어져 있었던 함수들이 각각 호출이 되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이냐? 위임형 변수는 내부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각 메소드에 대한 참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참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만약에 현재 요 참조 메소드 x란 값이 요 메소드 1을 가르치는 참조를 가지고 있으면 요 호출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메소드 1을 호출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다음 메소드 x가 메소드 2에 대한 참조를 가지고 있으면 요 호출은 메소드 2에 대한 호출을 해라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실행 시간에 바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위임형 변수, 메소드 x가 변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거 이 타입이 중요합니다. 이 타입이 바로 델리게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도 보셨고 타입으로, 인터페이스도 보셨지만 델리게이트도 하나의 타입이고요. 이 타입은 호출하고자 하는 함수와 동일한 인자 리스트와 반응값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요 내용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자, 위임형 변수가 정의되어진 위임형은 자기가 호출하고자 하는 메소드와 동일한 반응값, 동일한 인자 리스트를 가져야 된다. 자, 요 내용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임형 생성 및 사용하기입니다. 자, 우리가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클래스를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델리게이트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델리게이트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 이것이 바로 델리게이트 정의입니다. 자, 클래스하고, 자, 클래스 키워드가 나오고 클래스 이름이 나오죠. 자, 기억나십니까? 클래스 키워드가 나오고 클래스 이름이 나오고 클래스 바디가 나옵니다. 자, 델리게이트는 좀 다른 형식이죠. 델리게이트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수의 시그너처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함수의 시그너처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자, 아무것도 인자를 받지 않고 보이드를 발현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메소드의 시그너처 같은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것이 바로 델리게이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델리게이트 바디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델리게이트형은 무엇으로 정의를 하느냐? 함수의 시그너처와 같은 모습으로 바디가 정의가 됩니다. 자, 클래스 이름이 정의되었으면 그 이름에 관련된 변수를 이렇게, 자, 타입과 변수죠. 변수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값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 안에 값을 이제 넣어야 되겠죠. 어떻게 넣습니까? 콜백은 new 맞죠? 하고 여기 뭐 씁니까? 클래스 이름 적죠? 대신에 델리게이트 이름 적고 이번에 이 안에 뭘 적느냐? 메소드에 대한 레퍼런스를 적어줍니다. ed1이라는 객체에 start electronic pump running이라는 메소드라는 메소드에 대한 참조를 이렇게 construct 안에 넣어주고 이제 callback이라는 것을 하면 자, 요걸 메소드 호출을 하게 되면 요 함수를 호출하게 되겠죠. 자, 앞서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요 함수, 그러니까 델리게이트가 호출하고자 하는 요 함수와 실제 델리게이터는 동일한 메소드 시그너처로 정의가 돼야 된다. 즉, 자신이 호출하고자 하는
함수의 시그너처를 동일하게 자신의 바디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델리게이트형 호출과 메소드 호출 문법은 일단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데모를 통해서 자, 이것에 대한 사용법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데모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클래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클래스 1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 foo라는 인스턴스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static foo라는 static 메소드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은 별건 없고 그냥 자기가 어떤 함수이고 그리고 입력받은 i를 호출해주는 그런 구문입니다. 자, static 메소드, 자, 클래스 메소드와 인스턴스 메소드를 하나 각각 만들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델리게이트를 하나 추가하려고 그럽니다. 자, 델리게이트 역시 타입이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과 마찬가지로 델리게이트 이름은 타입이기 때문에 네임스페이스의 엘리먼트에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임스페이스 시간에 네임스페이스 엘리먼트를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타입을 적느냐? public, 자, 똑같습니다. 클래스 대신에 델리게이트 적어주시고요. 다음에 델리게이트 이름을 적어주셔야 되겠죠.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body, 클래스 body를 적었던 것처럼 델리게이트 body를 적어야 되는데 델리게이트 body 좀 특이하게 적었죠. 어떻게 적었습니까? 자신이 참조할 함수의 시그너처를 그대로 기술함으로써 타입을 작성했죠. 그래서 여기 void죠. 여기도 void. 자, void를 넣고요. 다음에 인저로 뭘 받습니까? int i를 받네요. 그래서 여기다 int i라고 하고 콜론 딱 찍어주면 세미콜론을 찍어주면 바로 델리게이트 타입 하나가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 타입 이름입니다. 자, 타입이 하나 완성되어졌으면 멤버 변수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역시 클래스 이름 멤버 변수로 제가 public delegate type 하고 delegate 자, var이라는 함수를 이름은 자, 이건 변수 이름이죠. 이건 delegate 형 변수, 이건 delegate type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멤버 변수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C샵에서 레퍼런스 타입 중에 하나가 바로 델리게이트가 있었습니다. 인터페이스도 있었고요. 클래스도 있었고 델리게이트도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델리게이트가 레퍼런스 타입이면 반드시 정의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메인에서 다음과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델리게이트 var은 자, new 해서 뭘 하면 됩니까? 클래스 이름을 적듯이 델리게이트 이름, 타입 이름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onstructor를 호출하시면 되는데 자, 이 constructor 안에 들어가는 요 문자열 있죠? 자, 요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 델리게이트 바로 참조하고자 하는 함수 이름이 들어가면 함수의 이름이 자, 메소드 이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 static foo가 있군요. 그래서 static foo라고 제가 적어 주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으로는 또 부족하죠. 왜 부족합니까? 델리게이트 var은 뭐죠? 인스턴스 멤버죠. 자, 한번 기억해 봅시다. 스태틱 메소드에서 인스턴스 멤버를 참조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자, 역시 자, 이걸 참조하기 위해서 똑같이 클래스 2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포함되어져 있는 클래스 형 객체를 하나 바로 만들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델리게이트 요 객체에 있는 델리게이트 var이라고 해야지 표현이 맞겠죠.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c.delegate를 마치 함수처럼 호출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변수 참조하는 메소드가 바로 요 메소드죠. 요 메소드는 바로 위에 스태틱 메소드고, 결국 요것이 호출이 되겠군요. 자,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호출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태틱 메소드도 되었고요. 자, 다음은, 인스턴스 메소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c.delegate 변수에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new delegate type. 자, 델리게이트형 객체를 하나 새로 만드는데 이번에는 constructor 안에 뭘 넣느냐. foo를 그대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c.foo 하면 c 객체가 가르치는 foo 메소드죠. 역시 메소드 이름만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번엔 다시 c.delegate variable에서 10이라고 호출을 해보죠. 자,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각각 원하는 함수들이 메소드들이 호출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델리게이트형 변수는요, 스태틱 메소드뿐만 아니라 인스턴스 메소드도 모두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는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델리게이트를 형을 정의했을 때, 자, 델리게이트 형을 정의했을 때 만든 void int i, 자, 요것을 가지는 함수면 거의 모든 함수를 여러분들이 다 호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약에 제가 float f라고 하게 되면요, float i라고 하게 되면, 자, float i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static foo에 float은 없다, 더진한 매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 타입을 완전하게 같게 맞추셔야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델리게이트에 대한 선언 및 정의 그리고 호출을 보았습니다. 자, 요것이 그냥 보실 때는 별로 이게 왜 편리한가라는 것이 모릅니다. 사실 그 스레드 프로그래밍이나 혹은 뭐 소팅 함수 같은 거 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씁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벤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델리게이트와 이벤트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같이 쓰입니다. 같이 쓰이고, 요게 가장 여러분들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예는 이벤트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의 동작 원리, 이벤트 정의, 이벤트 인저 전달 데모 순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벤트는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윈도우 프레임 짜실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의 동작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의 동작 원리는요, 먼저 퍼블리셔가 있고, 이벤트에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가 있습니다. 퍼블리셔가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발생하는 특정 객체에게 이벤트 발생을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특정 객체를 우리는 서브스크라이버라고 하는데, 왜 서브스크라이버냐? 자, 이 서브스크라이버가 하는 일이 특정한 이벤트 발생 시 퍼블리셔로부터 호출되어질 메소드, 자,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한 객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퍼블리셔가 있고 서브스크라이버가 있으면 서브스크라이버가 등록을 합니다. 어떻게 등록하느냐? 만약에 당신에게 어떤 이벤트, 예를 들어서 버튼의 클릭이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나에게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구독 신청을 하게 되죠. 자, 어떻게 구독 신청을 하느냐? 만약에 버튼이 클릭을 했을 때 내가 제공하고 있는 메소드 중에 어떤 메소드를 네가 조금 호출해다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구독 신청을 하게 되죠. 자, 요렇게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부터 요쪽 퍼블리셔에서 만약에 이게 버튼이라고 하면 이 버튼에서 클릭 이벤트, 사용자가 만약 클릭을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서브스크라이버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특정 객체에게 이벤트 발생을 노티피케이션 한다, 통지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일반적으로 이걸 서버라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이걸 클라이언트라고 봅니다. 보면요. 일반적으로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하고 서버가 응답을 하는 과정인데 이벤트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메소드를 호출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이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모는 조금 있다가 이벤트 인자 전달까지 마치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C샵은요, 이벤트라는 키워드를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자바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없죠. 물론 C++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소프트웨어, 현재적인 개발 환경에서는 이벤트는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므로 C샵에서는 이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벤트는 이벤트 키워드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위임형과 함께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벤트 키워드 및 위임형을 이용한 이벤트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델리게이트를 형을 하나 선언했습니다. 자, 이게 뭐죠? 타입이죠? 이 타입의 이름은 start from callback이라는 타입이고, 자, 이것의 body는 뭡니까? void를 반환하고 인자를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는 요것이 바로 body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까지 델리게이트형을 선언해 놓고, 그 밑에 문장을 보시면요.
자, 일단 이벤트 뺄게요. 이벤트를 빼고요. 이벤트를 빼고 나면 private, 자, 타입 이름, 변수 이름, 델리게이트는 변수인데 추가한 것은 여기다가 이벤트를 하나 더 추가했다라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델리게이트형의 이벤트를 같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항상. 이벤트는 일단 델리게이트를 만들고 나서 앞에, 뭡니까? 타입 이름 앞에 그냥 하나 딱 추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오퍼레이터에는, 자, 이 변수 이름, 자, 뭡니까? 코어 오버 히팅이라는 요 변수에는 어떤 연산자만 사용될 수 있냐면, 플러스 는과 마이너스 는이라는 연산자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델리게이트는 그냥 equal 해서 new라고 들어갔죠. 자, equal을 사용하실 수가 없고 플러스 는과 마이너스 는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이벤트라고 딱 붙이면 요 변수에는 요 두 가지 연산자만 사용할 수 있다고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특정 이벤트 발생 시 호출되어질 메소드. 자, 이런 메소드를 또 이벤트 핸들러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호출되어질 메소드라는 뜻으로 이벤트 핸들러라고 합니다. 를 등록 및 해제하실 수 있는데 예상이 되겠지만 플러스는 등록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해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똑같습니다. 자, PD1이라는 객체를 하나 놔두고요. 코어 오버 히팅이라는 델리게이트형 변수는, 자, 이게 이벤트가 아니면 는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이벤트이기 때문에 는은 못 쓰고 플러스는 많습니다. 플러스는 new하고 뭡니까? 이게 뭐죠? 델리게이트 타입이죠? 위에서 정의한 델리게이트 타입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PD1이란 PD1 객체가 가리키는 메소드 이름이 되겠죠. 객체점 메소드 이름이니까 아마 인스턴스 메소드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등록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변수가, 자, 요 객체에 있는 요 메소드를 참조하게 될 것입니다. 자, subscribe에게 특정 이벤트 발생을 통지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함수 호출하는 것으로 이것은 델리게이트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벤트, 물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를 붙인 것과 안 붙인 것 많이 차이 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벤트와 이벤트 붙이지 않은 것은 델리게이트형과 아무 차이가 없고 단지 여기 자 변수에 델리게이트형 변수에 equal 같은 오퍼레이터를 가하지 못하고 플러스는이나 마이너스는만 가할 수 있다. 예, 일단 그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델리게이트와 동일하죠. 이제 여기 델리게이트형 변수의 함수 호출하는 과정도 동일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뭘 호출하죠? PD1.switch on이라는 자, 요 객체가 가르치는 switch o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에 대해서 자, 조금만 더 보고 그 다음 데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 인자 전달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사항이 아니고 추천사항입니다. 자, 추천사항이지만 따라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일반적으로 이벤트 핸들러로 사용할 델리게이트는요, 아래 두 인자를 받는 메소드로 정의하는 것이 좋다. 자, 이벤트 핸들러 형로 사용할 델리게이트는 아래 두 인자를 받는 것이 좋은데, 자, 이걸 추천한다는 거죠. 자, 오브젝트 클래스형 객체 샌더와 이벤트 아규먼트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형 객체를 받는 것이 좋은데, 자, 여기 보시면 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델리게이트 델리게이트 타입 이름이고 보이드 반환하는데 인자 두 개 받죠. 자, 앞서 말씀드린 인자입니다. 오브젝트 샌더와 코어 오버히팅 이벤트 아규먼트라는 두 번 인자인데, 자, 첫 번째 인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건 왜 이걸 쓰면 좋냐면요. 동일한 이벤트 핸들러, 그러니까 하나의 메소드가 복수의 퍼블리셔에 등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수의 퍼블리셔가 계속해서 하나의 메소드를 호출할 텐데 그 메소드 내부에서 뭘 알 수가 없냐면 과연 내가 어느 퍼블리셔에서 호출되는지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런 경우 샌더는 일반적으로 이벤트를 발생할 퍼블리셔 객체에 대한 참조를 포함합니다. 이게 왜 오브젝트 클래스냐면요. 왜 이게 오브젝트형이냐면 어떤 것이든 퍼블리셔가 될 수 있으니까 바로 오브젝트 타입을 넣어주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벤트 아규먼트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인 객체인데 이것은 퍼블리셔로부터 이벤트 핸들러로 전달할 부가적인 정보들을 여기에 담아서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현재 보시면 코어 오버히팅 이벤트 아규먼트인데 이것은 역시 이벤트 아규먼트를 그대로 제가 상속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를 보시면요. 자, 밑에를 보시면 이제 델리게이트형
타입 이름, 델리게이트형 변수 앞에 이벤트 탁 붙였고, 자, 어디선가 참조를, 자, 플러스는 이라는 연산자로 참조를 했을 거고, 자, 이 이벤트, 델리게이트형 변수로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this를 넣겠죠. 왜냐면 퍼블리셔 자신이다 라는 뜻으로 this를 넣을 것이고, 그리고 이벤트 아규먼트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호출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요 이하 문장에서 플러스는으로 등록되어진 메소드를 호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실제로 데모를 통해서 과연 이벤트가 얼마나 편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데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win폼이라는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었고, 안에는 버튼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버튼이란 클래스는, 자, 여러분들 윈도우에 나오는 버튼을 생성하시면 되고요. 텍스트라는 멤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버튼 클릭이라는 델리게이트형 클릭 이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버튼 클릭 이벤트를 보시면요. 자, 델리게이트를 보시면 보이드에서 오브젝트 샌더 그리고 버튼 클릭 이벤트 args2를 인자로 받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자, 트리거라는 함수를 하나 작성을 해봤는데요. 자, 이 트리거라는 함수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1부터 10번 돌면서 그냥 자신의 클릭 이벤트를 계속 10번 호출해 주는 겁니다. 자, 이때 인자로는 this를 넣어줬고요. 자, 이로는 왜 this냐? 자기 자신이 발생을 했으니까 this를 넣어줬고, 이는 어떻게 됩니까? 버튼 클릭 이벤트 args2를 해서 이 e.i, 새로운 정보를, 이벤트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넣기 위해서 멤버를 하나 넣고 e.i에 i 값을 쭉 저장을 해서 요 2를 그대로 넘깁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것과 거의 뭐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리거가 있다는 것 빼고요. 자, 그러면 쭉 보시면은, 자, 델리게이트 선언되어 있고, 역시 이벤트 args 선언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메인 함수에서 보도록 하면, using winform이라고 했고요.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 스태틱 함수로 버튼 1 언더바 클릭이라는 함수를 적어줬습니다.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고요. 스태틱 메소드입니다. 자, 이건 스태틱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겠죠. 자,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샌더를 버튼으로 타입캐스팅형 변환을 했습니다. 뭐 당연하죠. 원래 샌더가 버튼형 객체죠. 자, 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텍스트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버튼이 클릭했다라는 이벤트를 발생한 객체 과연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의 텍스트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찍어주고 e.i 값도 찍어주고 버튼 클릭 이벤트 is raised라는 문자열도 함께 찍어줍니다. 자, 메인 함수는 한번 볼까요? 자, 메인 함수는 버튼 1은 new 버튼 하나 만들었고 버튼 1점 텍스트는 hello.net이라고 했습니다. 버튼 1점 클릭, 자, 어떤 겁니까? 바로 요 이벤트죠. 자, 요 이벤트에다가 뭘 합니까? 플러스는 이벤트를 핸들러를 등록하고 다음에 버튼 클릭 가로 열고 버튼 1 언더바 클릭을 여기서 넣었습니다. 자, 요게 뭡니까? 요게 바로 요 위에 있는 요 이벤트 스태틱 멤버겠죠? 요것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버튼 1점 트리거를 실행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상상을 해본다면 먼저 여기 나오는 버튼 이즈 클릭드가 나올 거고요. 자, 이게 먼저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의한 요것들이 출력이 되겠죠. 이벤트 핸들러에 있는 것들이. 자, 그러면 호출을 해보면요. 자, 실제로 다음과 같이 코드가 나옵니다. 그죠? 버튼이 클릭되었다 나오고 헬로 나오고 숫자 나오고 이벤트 핸들러 마지막 문제 나오고. 자, 이 헬로 단넷은 뭡니까? 바로 버튼의 텍스트죠. 버튼의 텍스트였습니다. 자, 버튼의 텍스트를 이미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었죠. 버튼의 텍스트를 이미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말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이벤트 핸들러서 플러스는이라는 거, 요 의미를 잠시 더 보도록 하면 다음과 같이 제가 또 다른 이벤트 핸들, 두 번째 이벤트 핸들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 이번엔 to라고 할까요? 오브젝트 샌더라고 하고, 자, 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별 문자열은 적지 않고, 그냥 제가, 별 문자열은 적지 않고, 그냥, console.write라는 간단한 문자를 하나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문자열을 좀
특이하게 보이기 위해서 아무 문자를 대충 넣어봤고요. 자, 이렇게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요거를 하나를 더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는 new 버튼, 자, 클릭해서, 자, 이번엔 뭐랍니까? 버튼 1 언더바, 자, 클릭에 to죠. to라는 메소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리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번엔 역시, 자, 보시면요, 자, 우리 코드를 좀 분석해보면, 처음에 버튼 이즈 클릭드가 되었고, hello.net부터, 요까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등록한, 자, 요까지가 첫 번째 등록한 버튼 1 언더바 클릭이라는 메소드에서 출력이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요 문자는 두 번째 추가한 요 메소드에서 출력이 되었겠죠. 자, 왜 플러스는이냐면, 플러스는을 쓰면 어떻게 되냐, 멀티 이벤트 핸들러가 동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하나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이벤트 핸들러를 이렇게 플러스는을 이용해서 등록을 하실 수 있고, 만약에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를 빼시려면요, 자, 하나를 제거를 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등록했다가 빼버렸죠. 빼버렸으니까 첫 번째 이벤트 핸들러는 동작을 하지 않고 두 번째 이벤트 핸들러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호출해보면 역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벤트가 조금 편리한 것 같습니까? 아직 편리한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다음 데모를 한번 살펴봅시다. 네, 다음 데모는 실제 제가 사실 이거 작성한 거는 윈폼을 흉내내기 위해서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흉내내기 위해서 작성한 건데 실제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8강 이후로 우리 윈도우 들어가지만 이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먼저 솔루션에서 자,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해서 윈폼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윈폼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가 되었고요. 자, 이제 스타트 프로젝트를 잠시 바꾸도록 할까요? 자, 스타트 프로젝트로 윈폼을 하고 버튼을 하나 여기다가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려면,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클릭되었을 때 실행될 자, 메소드를 만들려면, 자, 지금 그냥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제가 역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아까랑 유사한 코드인데 콘솔.라인을 쓸 수 없어서 message.box.show를 썼습니다. 자, 이벤트 핸들러의 모습을 본다면, 자, 우선 오브젝트 샌더고요. 자,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 이벤트 args죠. 자, 이걸 상속받지 않고 바로 썼네요. 뭐 특별한 부가적인 정보가 없나 봅니다. 자, 버튼에서 똑같이 샌드를 버튼으로 타입캐스팅했고 이것을 그대로 메시지 박스로 띄워주는 코드인데, 자,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폼이 뜨고 이걸 클릭하는 순간 여기 지금 텍스트가 버튼 1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 값이 그대로 버튼 1로 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 값을 바꾸게 되면, 자, 이 텍스트 값을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요. 지금 버튼 1로 되어 있죠? 여기서 이것을 hello.net으로 텍스트 멤버를 바꾼다면, 자, 이번에는 어떤 코드가 실행되느냐? 자, 이와 같이 hello.net이 그대로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코드 구성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창이고 소스 창인데, 비주얼 베이직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자, 메인 함수가 있고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 있고, 자, 요것들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보시면 버튼형 클래스, 자, 폼의 버튼형, 자, 여기 아까 메인이었죠. 버튼형, 버튼 1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버튼 클래스형 버튼 1 멤버, 자,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 멤버 변수죠. 멤버 변수를 만들었고, 이니셜라이즈 보시면 버튼 1.txt에 hello.net 넣었고, 어떻게 합니까? 버튼 1.클릭, 자, 그럼 이 클릭이 델리게이트, 자, 이벤트로 선언되어져 있는 델리게이팅 변수란 거 눈치채시겠습니까? 플러스는 시스템.이벤트 핸들러 this.버튼 1클릭, 바로 요 밑에 있는 함수, 요것이 됩니다. 자, 지금 트리거라는 함수가 빠졌는데 우리는 이 윈도우 폼에서는 트리거를 할 필요 없죠. 왜냐면 우리가 직접
클릭하는 순간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할 테니까요. 하지만 구조는 제가 방금 작성한 뭡니까? 컨솔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던 요 컨솔 어플리케이션이란 구조는 거의 뭐 유사한 구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버튼 클래스 내부를 한번 대충 이렇게 한번 감을 잡아서 해보았습니다. 자, 요 사용하는 방법이 아까 코드에서 어디하고 똑같나요? 자, 요 메인 함수하고 똑같죠? 버튼 1점 텍스트, 버튼 1점 클릭 플러스는 아까 여기 시스템.이벤트 핸들러였는데, 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이제 이벤트 핸들러가 얼마나 편한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벤트가 있음으로 해서, 이벤트라는 기능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이벤트 핸들러 등록이 아주 이렇게 간편하게 끝나는데, 사실 다른 회사에서 이 이벤트를 표현하려면 그렇게 사실 또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뭐 어려운 일은 아닐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직관적이진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벤트 이게 그냥 뭐 우리가 코딩하기 편하다 안 편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보시면 그 원격 그러니까 분산 환경에서 뭐 프록시 생성한다라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할 때 이벤트를 붙여주면 훨씬 더 정확한 프록시들을 이벤트냐 프로퍼티냐 메소드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만들 수 있고 특히 뭐 우리 패러미터 모디파이어 중에서도 뭐 in, out, out 다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장 최적의 프록시를 코드만 가지고도 그대로 코드 그러니까 코드의 매니페스트만 가지고도 그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매니페스트는 어셈블리에서 보셨던 바로 그 내용들이죠. 헤더들입니다. 자, 그 내용만 가지고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벤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위임명 사용하기, 이벤트 사용하기를 보았습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위임명과 이벤트, 델리게이터와 이벤트를 이해하는 것은 이게 고급 기능이 아니고 여러분들 윈도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사실 이거 몰라도 윈도우 프로그램 짜는 데는 별 이상이 없을 정도로 아주 직관적입니다. 코드 자체는. 그러나 이왕이면 아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꼭 암기를 하시고 아시고 이해를 하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요.